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사실 저희가 외국에 살게 된 시기는 정해져 있었지만 의도치 않게 결혼하고 1년 정도만 한국에 있고 남편이랑은 나와서 살고 있어요.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서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질투로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켜보며 느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또한 저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고자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질투에 눈이 멀어 동서는 결국 발등을 찌르게 됐죠.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일이 잘 풀려 외국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는 31살이었고 남편이 처음 제게 결혼 얘기를 꺼내던 때였습니다. 이제 너 이직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슬슬 결혼 준비하는 게 어떨까 나는 지금이 괜찮은 것 같아. 그 같은데 나 회사 옮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여기에 계속 다닐 건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불안한데 나는 좀 더 뒤에 결혼하고 싶어. 남편은 한치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는 그때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결혼을 미뤘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했고 제 생각을 존중해 줬죠. 그렇게 결혼을 한 차례 미루고 우리는 문제없이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제가 회사를 다닌 지 1년 정도 지나니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해외 연수였다. 됐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들도 이 기회에 애들 어학연수 겸 다 같이 가니 우리 회사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죠. 한 번 다녀온 분들은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이번이 첫 연수라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해외 연수가 확정이 된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쯤 또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어차피 외국 가야 되는 거 결혼하고 신랑이랑 가면 되잖아. 그럼 너도 얼마나 든든하겠어. 내가 거기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뒤에 다시 와야 되는데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라고 해. 어차피 2년 정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해외연 다녀와서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다 어영부영 30 후반 되는 거 순식간이야. 너 애 낳고 싶다며? 젊은 엄마 되고 싶다며? 그럼 지금부터 가지 생각을 해야지. 엄마 요즘엔 관리만 잘해도 어려 보이는 거야? 어렵지 않지. 친정엄마는 시적으로 남편 또한 결혼했으면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동생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너랑 빨리 결혼하고 안정적이게 살고 싶어. 나도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너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잖아. 신혼 때 나 혼자 해외 연수 가는 것도 좀 그렇고 몇 달도 아니고 2년이나 되는데 그래도 나는 결혼하고 가면 좋겠어. 이번에 엄마가 한번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인사드리는 건 어때? 제가 이직해서 회사에 적응 안 되는 사이 남편 동생은 결혼을 했고 집안에서는 남편만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결혼 얘기를 더 꺼내신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면서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낫겠다 싶은 마음에 남편이랑 같이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얘기 들으셨겠지만 제가 해외에서 2년 정도를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 혼자 가야 되는데 남편 혼자 한국에서 지내는 건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는 해외 연수 다녀오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대수라고. 젊을 때 바쁘게 살아야 된다 했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그리고 가끔씩 우리 아들이 해외 나가 너 얼굴도 보고 여행도 겸사겸사 하면 되는 거고. 그래,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 아니다.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다니엘 회사가 정말 좋은 곳이라며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고. 나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아.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 미루는 거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시부모님은 오히려 제 직장을 지지해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동서가 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서 외국으로 또 나갈 거면 굳이 지금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에 우선인 여자들 보면 집안 살림은 아예 놓고 사는 것 같던데. 아주버님이 힘드시겠어요. 이 소리를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하는 모습을 보며 동서가 눈치가 없나 아니면 어디 좀 모자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에서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쏴붙었겠지만 초면인 자리기도 했고 시누이님과 모친님도 있는 자리였다. 보니 일단 상황을 지켜봤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 재수씨, 우리가 연애를 오래 해서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 있었던 거라 일찍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요. 그래야 저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와이프가 직접 열심히 다니주면 제 부담도 덜어지는 거니 너무 좋은 거죠. 아주머님, 직장 다니느라 돈 쓰는 거랑 집에서 살림하는 거랑 결국 비슷하거나 오히려 직장 다니면 쓰는 돈이 더 많아서 남는 게 없다던데요. 근데 신혼생활도 없이 해외로 나가는 건 좀 서운하시죠? 동선이 저를 모이고 싶은 건지 남편이 하는 얘기에 계속 웃으면서 비꼬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죠. 넌 괜히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우리 큰 며느리가 작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의 대기업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감수할 부분엔 감수해야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다 내 입맛대로 맞추겠어?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서며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동서는 처음부터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동서는 저보다 2살이나 어렸지만 벌써 아이가 둘인 엄마였어요. 종종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을 보면 전업주부 엄마들이랑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랑 싸우는 모습을 봤었는데 사실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단 직장 생활하며 돈 벌고 아이 케어하는 방향이 잘 맞는 거고, 동서는 전업주부가 맞기도 하고 연년생으로 조카들이 낳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 앞에서 면박을 받아 그런가, 그때부터 동서도 저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곧 있으면 해외로 갈 사람이었고 동서와 부딪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란 생각에 동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빨리 결혼하길 바라는 시부모님께 한 번 더 자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한 번 결혼을 미룬 상황이라 이번에도 미루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제가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이었다면 굳이 결혼을 올리는 부분에 연연해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애는 2 이상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육아에 대한 복지가 좋기도 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고 해외에서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죠. 지금 당장 가져도 해외에서 아이 낳는 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해외 연수가 계획된 상황에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루는 남편이랑 신혼집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요. 됐죠. 아무래도 지금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외 연수 다녀와서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도 지금 이직할 계획하고 있다며.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잠깐 살고 내가 한국에 오면 그때 집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던 오피스텔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괜찮아요? 어차피 나도 집 회사만 다니느라 짐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사는 오피스텔에서도 우리 회사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내 옷들이나 그런 것들 가져올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날은 1년도 채 안 되었기에 남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가서 신혼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오피스텔의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큰 관심은 없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이를 얼른 가지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는 가져보려고 해봐 너희. 아직 젊으니까 또 금방 생길 수도 있어네. 어머니, 저희도 노력해 볼게요. 저도 아이는 빨리 낳고 싶거든요. 그래,
너희 같은 회사들은 아이 키우는데 도움되는 복지도 많이 있다. 며 너무 좋겠더라. 열심히 산 보람이 있겠어? 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아이가 없는 채로 저는 연수를 나갈 준비를 하게 됐고 출국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시간을 보낸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한국에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부서가 통째로 없어지면서 거기 있던 직원들이 단체로 회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댁이 발칵 뒤집혔고 이 소식을 듣고 저도 명절 휴가를 조금 일찍 받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시댁으로 향했는데 저를 본 동생은 또 긁기 시작했어요. 내조를 못 받아서 아주머님, 상황이 안 좋게 풀린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애도 없고 아주버님 직업도 없고 어떡해요? 제가 동서한테 한마디 쏴붙이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걱정에 가득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을 거시는 바람에 동수한테 한마디도 못했죠. 그래야 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까? 아무래도 애 혼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라면 저도 노력을 했었겠죠.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었어요. 어차피 직장을 구해야 되는 것은 남편이었으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퇴직금도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 사람도 매달 저한테 생활비 보내주고 있고요. 그래도 너 혼자 한국에 있으면 힘들지 않아? 이럴 때 집사람이라도 같이 있는 게 더 나으니까. 이 사람이 한국으로 온다 해도 제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좀 쉬고 다시 직장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저한테도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잘 마무리해야겠다 생각에 안심하고 시대가 나오는데 동서가 갑자기 임신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더 늦으면 노산이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 낳을 생각 있으시다면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떨어져 살고 있기도 하고 드문드문 만나니 쉽지가 않네. 동서에게 애가 둘이나 있으니 그걸로 나한테 있는 척하고 싶은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린 동생이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보며 웃으며 받아쳤죠. 근데 동서가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애도 없으시니까 저희 애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동선의 애를 내가 맡아? 요즘에는 조기 교육 때문에 일부러 해외로 아이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번에 형님이도 아이를 데려가서 미국에서 키울 생각을 하셨었죠. 어차피 아이가 없으신데 우리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조기 교육도 겸사겸사 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씨 좋게 해야 아이가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서의 말에 귀가 막혀서 내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나 좀 할애들이었으면 어차피 소리 많이 안 나고 그냥 집 정도만 같이 쓰면 되니까 이해가 됐을지 몰라도 이제 막 3살 4살 된 아이들을 손이 많이 가야 하는데 제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 자식을 나에게 맡기려 하던데요. 그러더라도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남편이 연락을 했어요. 여보,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러나 봐. 이직이 쉽지가 않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계속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면 나 있는 곳으로 좀 올래? 와서 머리도 좀 식혀주고 나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 되잖아? 남편이 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죠. 저도 1년 정도 연속 기간을 보낸 터라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퇴근하고 나서 심심하기도 했거든요. 제 말을 듣던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했는지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동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님, 저희 내일 미국에 도착하는데 형님의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으로 온다고? 시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겸사겸사 형님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지금 출발하면 내일 새벽 정도에 미국 도착하니까 내일 봬요. 시부모님이 저희를 걱정하신다고 하며 자기가 보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동서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차로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곳이라 보니 당연히 혼자 왔겠지 했는데 옆에 보니까 조카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형님, 저 왔어요.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저희 온다고 말씀드렸으면 보일러라 좀 틀어놓지 그러셨어요. 미국은 보일러가 없어 그냥 히터 틀거나 해야 돼. 근데 우리 집이 좀 추운 편이라 나도 추운 날은 빨리 한국 가서 보일러 틀고 몸 지지고 싶더라. 애들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럼 최대한 따뜻하게 좀 틀어주시겠어요? 동서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집이 너무 춥네 어전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니 애들까지 데려왔 겸사겸사 애들이랑 시간 보내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호텔이나 관련해서 예약도 했겠지 싶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보고 일정을 나갈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동서와 인사만 하고 출근을 했어요. 집에 오면 동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동서가 있더라고요. 동서 아직도 있네. 다른 일정 있는 거 아니었어? 애들도 데려왔기? 아, 제가 예약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신세 좀 질게요. 죄송해요. 우리 집이 춥다고 해서 빨리 갈 줄 알았어. 아무래도 우리는 가정집이라서 좀 더 추운 것도 있거든. 수박 수설 같은 곳은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할 거야. 아무래도 시간 차이도 있고 그래서 실수한 것 같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은 또 출근을 했죠. 그날 날씨도 너무 좋고 남편이랑 데이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을 나왔습니다. 회사에 나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시내나 전화를 못 받았나 싶은 생각에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은 난장판이었고 남편의 조카 한 명을 업어서 재워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당황스러워서 남편한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왜 애들을 돌보고 있어? 동서는 어디 가고 동서 오늘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 잠깐 어디 다녀온다고 해서 내가 조카들 봐주고 있었어. 나 오늘 당신이랑 데이트하려고 휴가 내고 온 건데 동서 언제쯤 온다는 얘기도 없었어. 전화번호는 모르지. 곧 오겠지. 대부분 호텔 체크인도 선시 정도니까 그 전엔 그쪽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약간 애들 맡기고 나겠니 싶었는데 점심시간은 물론 오후가 다 지나도 동서는 오지 않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불이 난 상태에서 조카들을 보고 있는데 5시 정도가 되니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손에는 쇼핑백이 잔뜩이 있었고 저를 보고 놀란 동서는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오늘 일이 일찍 끝났나 봐요. 저는 어제처럼 6시 정도에 올 줄 알았는데 내 퇴근 시간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동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내가 집에 11시 정도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잠깐이야. 여기 근처에 유명한 쇼핑몰이 있다고 했는데 애들 데리고 가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아주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조카들은 본인 엄마가 온다는 얘기 듣고 오늘 자기 선물은 뭐고 어제랑 같은 게 있냐? 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순간 어제도 이렇게 내 남편한테 조카들을 맡기고 나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어차피 본인이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부탁하니 들어준 것이었겠죠. 제가 그 자리에서 동서한테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어제도 내 남편한테 애들 맡기고 나간 거였어. 우리 볼 만큼 봤지? 이제 동서가 예약한 곳으로 가줬으면 좋겠어네.
어차피 형님 집도 있는데 제가 굳이 다른 호텔 예약하면서 돈 쓸 필요 없잖아요. 가족 좋은 게 뭐예요? 저희 좀만 더 있다 갈게요. 뭐, 우리 집에 있을 생각으로 다른 곳 예약도 안 한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예약을 하던지 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차피 저희랑 얘기된 부분도 아니었고 동서도 이렇게 그냥 눌러붙으면 되겠지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서 며칠만 있어도 숙박비가 적지 않게 들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제가 배려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좋으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거나 했겠지만 저한테 그런 연락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애들도 둘이나 데려왔는데 그냥 나가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죄송한 마음에 알겠다고 하고 군말 없이 나갔을 것 같은데 동서는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카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미국 오기 전에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 조카들 데려온다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불쑥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재워달라고 하면 나는 동서 마을 들어줘야 돼. 나는 내 집에 누가 들어오는 거 싫어. 아니, 형님 남도 아니고 조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고요? 그리고 저 혼자 애들을 어떻게 봐요? 그걸 알아보고 왔어야지. 우리 집이 숙박시설도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말도 없이 애들만 두고서만 돌아다녔어. 동서가 데려온 애들이니까 동서가 알아서 챙겨. 동서랑 미국에서 대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동서와 크게 싸우고 동서를 저희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조카들이 있어서 걱정되기도 했지만 단호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나간 뒤 남편이 저한테 넌 짓이 너무한 거 아니냐? 식으로 말했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내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미국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을 텐데 동서도 그거 알고 온 거잖아. 만약 우리랑 같이 살거나 하고 싶었으면 먼저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했어야지. 이렇게 대뜸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애도 둘이나 있는데 그냥 우리 집에 있게 하는 건 어때? 동서도 깨닫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동네는 위험한 동네도 아니라서 괜찮아. 근처 호텔도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 예약하겠습니다. 객들이 많은 동네라 걱정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 뒤 전화를 한 번 걸었지만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연락이 온 거라면 저한테 한 번 연락할 법도 한데 동서도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이 일이 고난 뒤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제 해외 연수 기간이 끝나고 남편과 같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저희 걱정을 많이 해주시기도 해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갔더니 동서네 식구도 있더라고요. 사실 동서를 보는 게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신경이 쓰였는데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보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떨떠름한 기분이 들었지만 시부모님 앞이니 사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사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님, 저희 이번에 집 이사했어요. 집들이 한번 하려고요. 40평대라 어머님이랑 형님 다 오셔도 공간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 축하해. 집이 넓어져서 애들이 좋아하겠네. 벌써 자기 친구들 초대하고 싶다고 난리예요. 애들 초대하기 시작하면 집 지저 보내줄 테니 그 전에 한번 집들이 날짜 잡아요. 보세요. 한국에 오신 후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은 친정에서 보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비밀번호가 달라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의아한 마음으로 앞에 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집 안에서 나오는 걸 보았죠. 여기는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여기 이사 온 사람인데요. 벌써 3달이나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이 왔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연락했습니다. 집주인은 시어머니가 되어 계시는데요. 어머님, 우리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던 집에 돌아왔더니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던 거죠. 너희 집을 관리하는 둘째가 알아서 처리하게 해서 이사를 하게 했는데 그냥 집을 맡기고 있다고 했어 라는 설명을 듣았고 둘째에게 전화해 보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니, 형님들은 몇 개월째 집 주세요. 동안 미국에 계셔야 되고 빈집으로 계속 두는 것보다는 집값 좋을 때 파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팔았어요. 팔았다고 그럼 그 돈은 어디에? 그걸 우리한테 보내줘야 우리가 집을 다시 구하던가 할 거 아니야? 솔직히 형님이 며느리로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한국에서 시부모님 챙긴 건 저니까 그건 제 몫인 거죠. 그리고 그 돈 벌써 저희 40평대 아파트 사는데 써서 돈 없어요. 동서는 저희가 살던 오피스텔 판도는 한국에서 본인이 시부모님을 본 몫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벌써 돈도 다 써서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근데 집을 팔았으면 그 안에 있는 짐들을 옮겨야 됐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이 없어서 저희 집은 어디에 뒀냐고 물어봤죠. 그럼 동서, 우리 짐들은 다 어디 갔어? 형님, 미국 집 너무 추워서 고생했다. 그래서 제가 반지하로 구해놨어요. 짐들은 걷다 다 옮겨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반지하 살면 따뜻해서 좋잖아요. 우리 짐을 방에다 가져다 놨다고 누구 마음대로? 그럼 어떡해요? 오피스텔도 팔아야 되는데 형님이 추위 잘 타는 것 같아서 제가 신경 써서 반지가 구해놨으니까 편하게 쓰시면 돼요. 어차피 형님은 돈도 잘 버니까 금방 또 좋은 것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동서를 집에서 내쫓아 그런가 동서가 소작을 불러놨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살던 집을 팔아서 본인이 챙기고 저한 반지하를 구해준 거죠. 며칠 뒤 명절이나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시부모님한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던 동서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형님이 무슨 서류를 그렇게 비장하게 건네요? 이혼 서류라도 들어있는 거예요? 는 제가 건 서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계속해서 질문으로 서류를 훔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 이거. 어머니, 저희 남편 대학원 유학 서류에 저희 남편이 이번에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합격했거든요. 대학원 아니, 나이 다 들어서 무슨 학원이야? 그리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라고. 어머님, 저도 대학원 나와서 미국의 대기업으로 이직한 거예요. 남편도 이번 대학원 과정만 잘 마치면 좋은 조건으로 대기업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번부터 준비한다는 거야? 취업은 안 하고 벌써 다 합격했어요. 어머니 근데 학비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장남소리에 알겠다고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다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기 시작했죠. 저희가 어느 정도 모아는 돈이 있긴 한데 거기서 2년 정도 지내면서 남편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외 연수 같은 경우 집이 제공되지만 이번에 제가 따로 신청해서 미국에서 근무하는 거라 회사에서 따로 집이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금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결혼할 때 오피스장에 주신 거 팔아서 햇동서가 벌써 팔아버렸더라면 많이 하고 지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졸업만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골라갈 수 있어요. 옆에서 제 말이 듣던 동서는 동공지진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 있을 시간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집을 계약하는 뭐니 하는 것보다는 친정집에서 생활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집에 있는데 동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 오피스텔 비용 마련해 드릴 테니까 제발 시어머니한테 돈 생겼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돈 없다며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부탁드린 건데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한테 돈 문제 없다고 말씀만 해주세요. 동서가 왜 이렇게 애걸보걸하나 싶었어요. 그렇게 동서와 통화하고 있는 도중 몇 억이나 되는 돈이 갑자기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명을 보니 시어머니였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동서랑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돈 받았지. 내가 방금 돈 넣었다. 그 정도면 우리 장남 대학원 다니고 하는데 필요한 돈은 다 준비된 거지. 내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큰 돈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산에서 집 할 거면 지금 나 놓으라 했거든. 근데 내가 집을 왜 팔겠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남이 미국 가서 공부한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을 내놔 버렸지. 우리 동네에 무슨 초등학교가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아기 엄마들이 많이 이사를 오나 봐. 부동산에 올리자마자 계약하자고 몇 명이 찾아왔는지 몰라. 그래서 제일 돈 많이 주는 랑약지. 그러면 어머님은 어디에서 생활하려고 가실 곳은 있으세요? 둘째에 들어가려고 이번에 걔네 40평대로 이사 갔잖아. 너 말 들어보니 내 오피스텔 팔아서 그 돈 못 된 거 같길래 나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시어머니 말씀해 드리니 동서가 왜 그렇게 저한테 돈 있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해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다 모으고 학과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달 말부터 둘째 내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 나중에 너희도 미국에 있다가 한국 들어오면 바로 둘째 내로 오면 된다. 동서 혼자 애 키우는 거 힘들어 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이번에 미국에 왔을 때 서방님도 없이 동서 혼자 애들 데리고요. 다니는 게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나중에 미국에 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넓은 집 하나 알아볼게요. 제가 하는 말을 듣던 동서도 이때다 싶었나 봐요. 갑자기 미국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시부모님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저번에 가봤잖아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랑 같이 살다가 한 번씩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만나러 가서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아직도 미국 다녀온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래, 난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보고 싶긴 한데 그때 우리가 손주들 데리고 가면 너도 좀 편할 거 아니야? 저희 애들까지 데리고 가면 힘드실 거예요. 두 분이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제주도 한 달 살이처럼 큰형님 근처에 사시면서 한 정도 미국 생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시아버지는 동서 말에 혹하셨는지 미국에 가서 좀 살아볼까?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딱 잘라버리셨어요. 비행기만 10시간 넘게 타야 되는데 거기로 어떻게 가? 쟤네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다 회사다 가서 집에도 없을 테고. 그럼 우리 둘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뭐해? 아휴, 됐어. 그냥 너희가 명절에 한 번씩 한국으로 와라. 그렇게 얼굴 보는 게 낫지? 나는 못 가. 시어머니가 단칼에 싫다고 말씀하시니 시아버지도 그렇겠네 하셨어요. 동서는 어떻게든 시부모님을 본인 집에서 내보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실패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왜 우리 같이 사는 게 싫어서 그래? 그래서 미국 가서 그네랑 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그럴 리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활해보니 너무 좋아서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저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 너무 좋죠. 나는 내가 우리 싫어서 보내는 줄 알았잖아. 너희랑 살면서 내가 너희 애들 봐줄 테니까 너도 얼른 돈 벌어와라. 이제 애 더 크면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았죠.
요즘 세상이 왜 머리로 힘들다고 하니까 슬슬 직장 하아봐라.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학과에서 살면 본인들이 손주를 봐줄 수 있으니 돈 벌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동서는 당황해 조카들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들이 좀 예민해서 그런가 제 손을 많이 타요. 그리고 요즘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신경 쓰는 일도 많아서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휴직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선 좀 더 키우고 알아볼게요.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랑 시비가 다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직장이나 알아봐.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얼굴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워졌습니다. 전업으로 살면서 삼시삼끼 밥 차리는 것도 문제인데 이젠 돈까지 벌어오라고 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으로 통쾌하다 생각하고는 시댁에 나왔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뒤따라 나와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형님은 돈도 잘 버는 모습 보니 부러워 그랬어요. 제가 다신 안 그럴 테니까 어머님한테 받은 돈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돈 우리가 미국 가서 써야 되는 돈인데 그걸 어머님한테 다시 돌려드리면 우린 어떻게 생활하라고? 제가 대출을 받든 친정에서 빌리던지 해서 돈 마련해서 형님에게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어머님한테 다시 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됐어. 우리 곧 있으면 미국 나가야 돼서 기다릴 시간도 없고 생각해보니 동서도 추위 많이 타잖아. 앞으로는 동서도 따뜻하게 살겠네요. 집안에 가족이 많아지면 악고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따뜻한 게 아니라 땀이 나겠네요. 그럼 수고해 시부모님까지 저희를 모아놓고 하셨으니 동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동서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계속 사과하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동서를 배려해 줄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을 동서에게 되돌려 줬습니다. 대로 받았다 보니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느껴졌나 봐요. 전 이미 조금 까탈스러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저랑 동서랑 적지 않은 고생을 했었어요. 시어머니는 청결에 예민하시고 시아버지는 정리정돈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는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지냈는데 동석한 무기 안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던 거죠. 저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팔았던 것 같은데 그 일로요. 동사는 시부모님을 쉬고 살게 됐어요. 동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저도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을 거예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동서가 저한테 했던 행동이 괘씸해서 일부러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드린 것이었죠. 시부모님이 항상 장남이 잘 돼야 된다 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장남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 결과 동서는 40평대 넓은 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됐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몇 개월이 지난 후 명절이 가까이 와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동서를 봤는데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힘들어하는 동서한테 제가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요즘 지내는 거 어때? 시부모님 계시니 애들 맡기기도 편하겠어. 예전에 조카들 데리고 미국 왔을 때도 우리 남편한테 애 맡기고요. 동서는 잘 돌아다녔네요. 동서는 저한테 따지는 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제가 임신 사실까지 말씀드리게 되며 저희는 편하게 대전만 받을 수 있었답니다. 임신은 다 초기에 조심하는 게 중요해. 예, 둘째야. 그 먹을 거랑 해서 가져다 줘라. 어머님이 정도 생활한다고 해서 유산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님도 안전만 계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너, 애를 둘이나 낳았지만 우리 큰애는 초산이 이럴 때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건 챙겨줘야지. 시어머니 말에는 꼼짝하지 못하고 저를 챙겨줬습니다. 30대 중반에 가진 첫 아이라 보니 저랑 남편이나 조심스러워서 안정기에 돌아선 후 미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먼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저는 친정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주 정도 안정기가 돼서 저도 미국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고생하는 동서를 보니 이제라도 주 사람들을 받들지 않고 살았으면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